좀 힘드니? 10초 안에 골라보시죠. 세고 있지. 아니야. 여기까지 하시고, 오늘 많이 힘들어 보이네, 학생들? 맞아요. 오늘 뭐 무슨 일 있나요? 수요일이라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그죠? 금요일. 아닌데. 아,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적중 실패. 봐봐. 야, 일단은 앞에서부터 봐볼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얘가 연구래, 연구. 어떤 연구냐면, 얘가 과학에 대한 건데, 우리 피크가 혹시 뭘까, 이게? 정상이라는 뜻이 있죠. 근데 여기서 뭐냐면, 정상 수행은 좀 약간 어감상 이상하잖아. 뭐라고 하면 좋을까? 얘가 최고 수행이죠, 최고 수행. 최고 수행과, 그 다음에, and motivation. 즉, 동기부여의 과학에 대한 연구는 뭐냐면 가리킨대. 근데 뭘 가리키냐면, 더 팩트 이하를 가리키는데, 그게 뭐냐면, 봐봐. 여기서 다른 일들은 우리 ideally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게 이상적으로 뭐 하냐면 얘가 맞춰져야 된다는 거야. 근데 어디에 맞춰져야 되는 거냐면 우리의 에너지의 수준에 맞춰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시를 들기 전에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혹시 이해됐나요 혹시? 다른 일들은 우리의 에너지 수준에 이상적으로 맞춰져야 된대. 이게 무슨 말일까? 예를 들어 생각해봐. 어떤 일들은 굉장히 이제 창의적인 일을 해야 돼. 근데 어떤 일들은 굉장히 이제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막 수학 문제를 풀어. 그냥 존나 그냥 연산 문제야. 졸려도 할 수 있나? 할 수 있지. 근데 안 돼요? 질문을 못 들었어. 아, 근데 너 그렇게. 단순 문제야. 단순 문제는 웬만하면 그냥 할 수 있잖아. 근데 만약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거야. 뭐 센이야. 뭐 C단계야. 그럼 그거는 창의적인 일이니까 분명히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거잖아. 그러니까 졸릴 때 할 수는 없겠지. 그러면 어떤 일이냐에 따라서 에너지 수준은 분명히 거기에 맞춰지는 분명히 어느 정도가 있을 것이다.가 되는 것이고, 봐봐. 예를 들어 보면은 굉장히 분석적인 일이야. 야, 분석적인 일은 졸릴 때 할 수 있겠니? 안 되겠지. 분석적인 일들은 가장 잘 성취가 되는데 언제 성취가 되느냐? 우리의 에너지 수준이 상당히 높을 때. 그리고 뭐냐면 우리가 자유로워요. 뭐로부터 자유롭냐면 distraction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야.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 거로부터 자유로울 때, 그리고 우리가 집중할 수 있을 때 가장 잘 성취가 되겠지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이제 직분날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제가 이제 직분날 어제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그 전인가 아마 8시인가 수업에 끝났어. 그럼 맨날 자료만 만들거든, 내신 기간 때. 여러 가지로. 근데 심화권은 또 시중 자료를 쓸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막 자기들만의 막 특징이 있어가지고 막 자기네들이 지문을 만들어냅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시험 대비를 하는 거예요. 뭐 GPT로 하는 것 같아요, 느낌상. 근데 좀 틀립니다, 가끔씩. 뭐 어쨌든 뭐 그래요. 그럼 나도 그거에 대응을 해야 되잖아. 8시에 뭐 끝났어. 그럼 9시에 가. 9시에 가서 살짝 잡니다. 살짝 자서 1시까지 정도 자요, 1시까지. 1시까지 자요. 그때부터 이제 아침 직보 때까지 그냥 계속 깨워서 자료 만들다가 와서 뽑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요. 그럼 봐봐. 예를 들어 직보 자료를 만드는데 상당히 이제 분석적이고 뭔가 정신이 깨어있어야 되잖아. 안 깨어져 있으면 굉장히 오답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해설지가 뭔가 틀린 것들이 나옵니다. 분명히 이상적인 시간이 있을 거잖아. 근데 봐봐. 이제 필자 I에게 있어서는 나는 보통 뭐 하냐면 내가 에너지가 있는 상태로 깨어난다라는 거야. 이 새끼는 어떤 사람이에요? 무슨 형 인간? 아침형 인간. 얘는 아침형 인간이 되겠지, 아침형 인간. 얘는 아침형 인간이라는. 저 같은 경우에는 올빼미족이 안 됩니다. 저 한 1시 정도 되면 막 이지랄 떨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차라리 이게 왜 웃긴 건데? 1시 정도가 되면은 이제 졸려. 그러면 거의 1시에서 4시 정도까지 그냥 살짝 자. 바쁠 때. 4시에 다시 일어납니다. 안 그러면은 못 깨요. 막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사람마다 분명 다르겠죠? 저는 아침형 인간이에요. 근데 준서 같은 경우에는 아침형입니까? 올빼미입니까? 진짜 깨어졌어요. 밤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몇 년 동안 봐봐. 여기서 나는 있잖아. 지속적으로 뭐 했냐면 stuck to 했다는 거죠. stuck to는 뭐의 과거형이에요? stick to죠. stick to. stick to는 무슨 의미예요? 달라붙는 거죠. 근데 계속 달라붙어 있는 상태 우리 뭐라고 하면 좋을까? 고정된 그거 이제 뭔가 이제 고수한다고 하죠. 고수하다. 근데 얘랑 이제 동의어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adhere to예요. adhere도 어딘가에 붙는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고수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면 나 같은 경우에 이런 습관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그거 뭐냐면 나는 아침에 문제를 먹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아침에 진짜 문제를 먹어? 해결한다는 거지. 아침에 난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다 이거 아니야. 근데 봐봐. 정답은 고를 수 있거든? 근데 봐봐. 여기서 예시를 조금 보고 싶어.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좀 지나치게 많은 생각하는 사람이야. 다른 시나리오를. 내가 내일 예를 들어서 소개팅이야. 그럼 내가 내일 반팔티 입고 갈까? 아니면 내가 민소매를 입고 갈까? 아니면 좀 파격적으로 오프숄더 입고 갈까? 막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과도하게 생각하는 거지. 왜냐면 이게 원피스까지는 아니고 오프숄더. 이게 뜯으면 되잖아. 오프숄더. 그러면 이제 그거 나름만의 어떤 매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나치게 많은 생각하는 사람이고 난 좀 생각이 많긴 하거든. 많아. 그리고 뭐 하냐면 내가 좀 대화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해. 어떤 대화냐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대화야. 근데 내가 얘한테 이쁘다고 얘기할까? 아니면 얘가 만약에 못생겼으면 그냥 못생겼다 얘기할까? 아니면 이런 생각을 존나 하는 거야. 근데 봐봐.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 다음 문장에 보면은 내가 뭘 한다 했냐면 procrastinate 한다 그랬어. 이게 혹시 무슨 뜻이죠? 미루다라는 거죠. 우리 두 단어로 이루어진 미루다 혹시 뭐가 있죠? postpone은 한 단어니까. put off죠, put off. 그럼 내가 미루는 거야. 뭘 미루는 거냐면 내가 이야기하는 걸 미뤄. 근데 누구랑 이야기하냐면 불만족스러운 고객이랑. 그리고 뭐냐면 또 얘가 다루는 것을 뭐를? 내가 나한테 좀 불쾌한 이메일을 다루는 걸 좀 미뤘어. 그럼 봐봐. 이게 계속 지금 주어가 안 바뀌고 나죠. 필자죠. 그러면 이 필자에게 있어서 이렇게 미루는 상황은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왜? 이 사람 무슨형 인간이니까. 아침형 인간이니까. 그래서 내가 발견하게 된 건 뭐냐면 내가 지나치게 많이 감정적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했다. 근데 뭐 동안? 하루 동안에. 그러니까 맨 마지막 문제 하나 볼게요. 그럼 여기서 나에게 있어서는 항상 뭐냐면 이게 해석은 어색해. 최초의 것이다. 내가 행하는 최초의 것이다. 이렇게 직역을 하면 좀 어색한데 이게 결국 무슨 말일까? 나는 뭐야?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한다? 바로 해버린다는 뜻이 되겠지. 이 사람은 언제 에너지가 있으니까? 아침에 에너지 있으니까. 그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머지 선지를 한번 봐볼게요. 정답 고르는 거는 이제 이해되면 어렵진 않을 텐데 봐봐. 여기서 지금 아침이 연료로 이해된다는 건 뭐야 이게? 아침을 그냥 먹으면은 연료가 생긴다 이거 아니야. 아침 먹으라는 이야기니? 전혀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여기서 행복한 사건들을 다시 한번 회상해보니 뭐 내가 아이고 그 다음에 4번 됐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는 저한테 그렇게 행복한 기억은 아니에요. 퀴어 축제는 가을에 갔고 날씨 좋을 때. 크리스마스 이브 날 내가 이제 찾거든. 내가 첫 번째 사귄 여자의 날. 어제 됐어. 그 다음에 봐봐. 아침 시간을 보였는데 지금 뭐 운동하는 거니 지금? 피지컬 헬스니? 그 다음에 밤에 준비해 지금? 이 사람 아침형 인간인데 3번이겠지 아무래도. 그럼 봐봐. 얘가 가장 디맨딩한 일을 에너지가 있을 때 다룬대. 디맨딩한 게 뭐야?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요구하는 만큼 뭐해? 그만큼 뭐 한 거야? 이게 힘든 거지. 야, 힘든 일입니다. 디맨딩은 힘든 일이라는 뜻이에요. 인지해 주시고요. 됐죠? 간단하게 첫 번째 문제 마무리 하시고요. 23번 한번 가보시죠.
이게 현준이랑 비슷하냐? 네, 10초 안에 골라보시죠. 한번 골라보시고 봐봐. 근데 이게 뭐냐면 봐봐. 야,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노래하고 춤춘다는 게 계속 반복되잖아. 아무리 봐도 이게 당연히 화제가 되겠죠. 근데 이 선지에서 다 찾아봤어.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노래하고 춤춘다는 뉘앙스가 있는 선지를 봐. 근데 그나마 2번, 3번, 5번이야. 그지? 근데 사실은 노래하고 춤춘다가 다 포함된 건 사실 몇 번밖에 없어. 사실은 2번밖에 없거든. 근데 이게 사운드가 뮤직으로 환원이 되는 것이고 모션이 결국 뭐야? 이게 댄스가 되겠지. 근데 여기서 3번하고 5번은 사실은 둘 중 하나밖에 안 나왔고 5번은 심지어는 뭐야? 무슨 댄스야? 지금 종교 이야기는 아니잖아. 사실은 나올 건 2번밖에 없기는 하다는 거야. 이게 화제가 그만큼 중요하긴 한 거거든. 그래서 이제 내용을 조금 한번 봐볼게. 네. 봐봐. 여기서 원주민들이 뭐 하냐면 노래하고 춤을 춘다라는 거야. 근데 뭐 하는데?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얘네들이 뭘 준비하냐면 이제 공격을 개시하는데 얘네들이 노래와 춤을 이제 부른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감정적이고 얘가 신경화학적인 흥분감이야. 여기서 약간 예열을 하는 거지. 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게 딱 가기 전에 다 같이 리듬 타는 거야. 뭐 예를 들어 뭐 싸이 형님 한번 딱 모셔와가지고 그냥 다 같이 소리 지르고 그냥 물 존나 뿌려 제끼고 이러면 그냥 이제 딱 예열되고 이제 뛰어댕기는 거 아니야. 뛰어댕기면서 이 쪽발이 새끼들 하면서 막 이게 찌르고 이러면 되잖아. 그지? 내가 봤을 때는 이 지문에 따르면 만약에 우리가 조선시대 때 만약에 싸이 형님 있었다? 그 충분히 모든 전쟁 다 이긴다. 이런 느낌인 거잖아. 그래서 보면 봐봐. 얘는 감정적이고 신경화학적인 흥분감인데 얘가 뭘로부터 비롯되는 거야? 이러한 준비, 즉 이 준비된 노래로부터 비롯되는 거지. 그러면 얘네들한테 뭐 하냐면 스태미너를 준다는 거야. 이게 당연히 뭐 하는 거야? 얘가 힘을 준다는 거지. 근데 어떤 힘이냐? 우리 캐리아웃 한다는 게 뭐였지? 수행하는 거지, 그지? 수행할 수 있도록 본인들의 공격을 수행할 수 있도록이야. 근데 봐봐. 여기에서 여러분들 요 한 문장 넘어 띄어서 여기 오더 문장 이해됐습니까, 혹시? 여기 있잖아. 여기 한 문장 건너뛰고 오더 문장 있지. 여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래?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지. 정답을 고르는 거는 간단하겠지만 요걸 한번 이해해 보시는 거예요. 여기 all the word dance로 시작하는 거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봐봐. 한 번씩 읽어봤니?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요 compensation 해석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뜻, 기존에 알고 있는 뜻은 뭐지? 보상하는 거 아니야? 보상하는 거? 근데 여기서 뭐 보상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느낌은 올 수는 있습니다. 뭐 틀리진 않겠어요. 근데 해석을 하다 보면은 요거보다 조금 더 나은 어휘가 있고 얘를 대체할 수 있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잘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야. 봐봐,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비록 있잖아. 비록 여기서 전쟁춤은 뭐 하냐면 위험성이 좀 있죠. 무슨 위험성이 있냐면 이런 다가오는 공격에 대해서 적에게 뭘 해주는 거야? 경고를 해주잖아. 아니 씨발 그 이제 기습을 해도 모자를 파네. 씨발놈들아! 막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잖아.
그러면 요렇게 되면 당연히 적이 알아 몰라? 당연히 알아. 그러면 이거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지? 당연한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있지만 뭐냐면 어떠한 자극이란 말이 왜 나왔어? 자극이란 말이 왜 나왔을까? 춤을 추고 노래 부르다 보니까 내가 뭐가 생기는 거야? 흥분감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이제 에너지가 올라가겠지. 그지? 자극과 그 다음 뭐냐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이점들이야. 근데 누구를 위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면 공격하는 애들이 다 의기소침하게가 아니면 막 존나 하이퍼 돼가지고 씨발놈들아 하면서 이렇게 가 막. 아 이게 너무 족같이 했나? 와! 막 이러면서 갈 거 아니야. 춤추면서. 그러면 이거는 지금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건 이제 플러스가 될 수 있겠지. 플러스. 좋은 대답이네. 좋은 대답. 좋은 대답이라고 하겠지만 속으로 무슨 생각하겠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근데 여기서 뭐 야, 장난이야? 알겠지? 이거 삐진 거 아니지? 삐졌어? 근데 어쨌든 얘는 compensate for 하는 거야. 뭐야 compensate for 하는 거냐면 얘가 놀라움의 상실이야. 놀라움의 상실이 당연히 왜 생기는 거야? 우리가 춤추면서 갔기 때문에 상대방이 놀라지 않아? 놀라지 않아. 그러면 얘가 약간 이런 상황인 거잖아. 예를 들어서 휘로가 지금 삐졌어. 휘로한테 내가 막 좀 약간 마이너스적인 뉘앙스를 비쳤단 말이야. 근데 대신에 수업 끝나기 전에 휘로한테 심사인당 누님 한 장 딱 꽂아주고 가는 거야. 그러면 뭐가 돼? 그러면 괜찮아? 그럼 마음이 괜찮아지잖아. 그런 걸 우리 뭐라고 할 수 있을까? 휘로가 나 때문에 감정이 안 좋아졌지만 내가 5만 원을 꽂아줬더니 괜찮아졌잖아. 그걸 뭐 시킨다고 하면 좋을까? 뇌물을 주는 거지.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아 이게 참 요렇게 될 수 있겠구나. 야, 성스러운 크리스마스다. 예, 하기에는 뭐 성실이 될 수도 있겠죠. 상실이라기보다는 이게 뭐냐면 상쇄죠, 상쇄. 야 이게 참 은근히 이게 레전드 드립이 돼버렸네. 근데 뭐 여러분들 이제 뭐 이제 고등학생 되셨으니까 이제 뭐 어쨌든 뭐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풍부한 상상력을 뭐 지지는 하지 않겠지만 뭐 꺼버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내가 왜 이거 얘기를 했냐면 요게 이제 어떤 말로 되게 많이 나오냐면 이게 offset이라는 말로 되게 많이 나와요. 사실은 요 지문은 이제 결국에는 사실은 요 문제 풀고 싶진 않았고 요 문장에 대한 의미를 좀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내가 분명히 요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상황이 뭐가 될 수 있다? 상쇄가 될 수 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 쓰잖아. 이게 약간 비속어는 아니지만 뭐 쌤쌤을 친다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된다라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뭐 됐고요. 그 다음 문장 보시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얘가 노래하고 춤추고 그 다음에 march한 사람이네요. march가 여기서 뭘까요? 동사로? 뭐 그런 느낌이야. 그거 상기시키면 되는데 그게 뭐 하는 거냐면 행진하는 거야. 행진하는 거. 뭐 제가 그런 느낌이야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 무슨 생각했겠어요? 야 장난인 거 알지? 근데 봐봐. 얘네들 뭐 했냐면은 얘가 인조이 했을지도 모른다. 뭐를? 얘가 강한 이점을 즐겼을지도 모른다도 해도 되겠지만 그래서 어감상 뭐냐면 얘가 또 어떤 느낌을 쓸 수 있냐면 누리다라는 느낌으로 쓸 수 있어요. 이게 좀 어렵게 말하면 향유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걸 누렸을 수도 있다. 강한 이점을. 근데 어디에서? 얘가 전쟁터에서 어디에서 뿐만 아니라 뭐뿐만 아니라 적을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근데 어떤 적이야? 야 그런 광경을 목격한 거지.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표시를 못 해왔지만 봐봐. 여기에서 얘가 서치가 앞에 붙어 있어요. 그럼 우리 이거 서치를 우리 무슨 사라 불렀더라? 한정사죠. 그러면 여기 앞에 문장에 보면은 광경, 스펙타클이란 똑같은 단어가 혹시 나와 있나요? 그건 없죠. 근데 왜 여기서는 그러한 광경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혹시? 그 광경은 뭐지? 그치. 그래서 노래하고 춤추고 행진하고 있는 상황을 그러한 광경이라고 표현한 거지? 이런 게 한정사가 되는 거잖아. 이런 걸 활용해서 뭐 한다? 문제를 만드는 것이고 우리 맨 마지막 문제가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알겠죠? 서치를 활용하게 될 거예요. 맨 마지막 문제에서 미리 예고를 제가 드렸습니다. 활용을 잘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지? 그럼 다시 봐봐. 근데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시죠. 이거 무슨 말인지 됐지? 분명히 스펙타클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상황 자체가 주어져 있다. 맨 마지막 37번 문제에서 활용하게 될 겁니다. 네네. 됐죠? 그 정답을 한번 골라볼게요.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겠지. 제가 미리 예고했듯이. 얘 2점인데 얘가 소리와 그 다음에 움직임을 활용하는 거죠. 전쟁에서.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한 문제만 더 해볼게요. 뭐냐면 우리 30번 문제인데 요거 한번 해보시죠. 네. 30번, 미안, 30번. 31번이라 했니? 네. 30번. 아, 또 표정 족같이 하네. 아, 제 뺨 한번 때려보고 싶다. 10년 전이었다면 때릴 수 있었을 텐데. 혹시라도. 정신을 못 차리네. 어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이거 이해됐나요, 이거 글? 봐봐. 일단은 좋아요. 여기서 일단 여기 2번 선지에 보면 얘가 depth라는 말이 있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뜻은 뭐죠, 혹시? 깊이지. 근데 여기서는 깊이라기보다는 뭐냐면 농도입니다, 농도. 그 다음에 우리 옵티컬이 혹시 뭘까요? 옵티컬. 좋습니다. 시각적이죠? 시각적. 그러면서 flatten 한다라는 게 뭘까? flat 한다라는 거 굉장히 평평하게 만드는 거라. 그럼 뭐냐면 얘가 시각적 평평함이야. 이게 뭘까 도대체? 뭐 좋습니다. 좋은 대답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시각적 평평함을 맨 마지막에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봐봐. 이게 평평함이라는 걸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게 눈에 띄는 느낌이야? 띄지 않는 듯한 느낌이야? 띄지 않는 듯한 느낌이 될 수 있거든. 왜냐면 올록볼록하지도 않고 뭔가 특색이 있어 보이지도 않잖아.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그리고 봐봐. 여기서 카운터의 쉐이딩은 딱히 한국말로 얘가 옮기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카운터라는 말을 좀 다시 한번 좀 이해를 해보면 카운터는 혹시 뭐죠? 우리 복싱에서 카운터 펀치가 있잖아. 그게 혹시 무슨 펀치야? 혹시 모릅니까? 여기서 상대방이 주먹을 뻗어. 야, 상대방의 주먹을 뻗어. 근데 봐봐. 내가 주먹을 뻗고 있는 상황이면 내가 힘을 쓰고 있지.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맞추지 못했는데 내가 팍 맞았어. 그럼 충격은 어떻게 될까? 더 커질 수밖에 없겠지. 왜냐면 나는 반동을 써서 앞으로 가는데
가고 있는데 이 새끼가 날 때렸다? 팍! 씨발 이렇게 되겠지. 뭔 말인지 되죠? 이게 카운터 펀치거든? 그래서 카운터가 뭐냐면 얘가 역을 말하는 거야, 역. 우리 쉐이드는 뭐야? 우리 여학생들 쉐이딩 넣잖아. 색조를 넣는 거잖아. 그러면 반대로 색조를 넣는다는 거거든? 그러면 반대로 색조를 넣는다는 건 뭐냐면 시각적 평평함의 과정이래. 이걸 이해 한번 해볼게. 이거 정답률이 31%인가 그렇거든. 정답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찍은 사람들 빼면 제대로 알고 푼 사람들은 한 15% 미만이라는 뜻이거든요. 찍은 비율이 거의 항상 2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보시면요, 봐봐. 시각적 평평함인데 이거 잘 이해해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이해할 줄 알아야 돼. 얘가 뭐냐면 얘가 제공하는 건데 뭘 제공하냐면 camouflage to animals. 즉 그래서 동물들에게 뭘 제공하냐면 오른쪽에 나와 있듯이 위장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봐봐. When sunlight 앞에 부분은 솔직히 조금 이해할 만 하거든요. 근데 뒤에 부분이 살짝 어렵습니다. 근데 뭐냐면 햇빛이 비쳐요. 근데 어떤 물체의 위에서 비춥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물체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위에서 햇빛이 막 비쳐요. 그러면 여기가 아무래도 좀 밝아지겠죠? 그러면 요 물체는 will be brightest on the top. 윗부분이 상당히 뭐 할 수밖에 없다? 밝을 수밖에 없는 거야. 너무 당연한 거야. 왜냐면 햇빛이 비추게 되면 상단부는 밝아집니다. 1번은 너무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논리잖아. 근데 이거 같이 가야 되는데. 이건 진짜 같이 가야 되는데, 이 지문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왠지 쇼쇼쇼를 하고 싶지가 않은 느낌이야. 왜요? 그냥 느낌이 멜랑콜리하네, 오늘 약간 좀. 근데 프로인데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해도 되나? 안 되겠지. 프로는 사실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객관성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프로야, 프로가 아니야. 그러면 그냥 감정적으로 하겠습니다. 씨발. 그럼 봐봐, 여기서 얘가 좀 깼나? 봐봐. 야, 윗부분에서 얘가 물체에 빛이 비추게 되면 윗부분 당연히 밝아지겠지. 너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치? 1번 이해되지? 그 다음에 2번 봐볼게. 2번 문장 있는 쪽. 그래서 물체의 색은 뭐 하냐면 점차적으로 조금 더 어두워져요. 근데 어디를 향하면서? 아래쪽으로 향하면서. 그러면 위쪽은 당연히 햇빛이 비쳤기 때문에 위쪽은 밝을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아래쪽은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 얘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을까? 위에만 얘가 빛이 비쳤으니까. 그러면 아래쪽은 어두워진다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겠네요. 그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2번 선지 봐볼게. 그럼 봐봐. 이러한 색조는 부여한다. 그 물체에게 뭘 부여하냐면 농도를 부여하는 거지. 농도를 부여했나요? 부여하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위에는 좀 더 밝고 아래 부분은 어두우니까 지금 농도의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즉 뭐냐? 물체에게 농도, 뭐 깊이감이라 하더라도 얘가 여기 뭔가 좀 다르다라는 느낌,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리고 뭐 하냐면 얘가 가능하게 하는 거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모양을 뭐하게? 구분하게끔 하는 거지. 왜냐면 얘가 그냥 다 똑같은 색의 그냥 하나의 물체야. 그거보다는 위에서 빛이 비쳤을 때 위는 밝고 아래는 어둡네라는 차이, 이 농도의 차이가 있을 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걸 인지하기가 좀 더 쉬워지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않을까요? 2번까지는 괜찮죠? 그 다음 3번 봐볼게요. 봐봐. Even if 비록 동물들이 정확하게, 여기서 잘 봐야 되는데, 동물들이 정확하게, 하지만 뭐냐면 아주 유니폼리하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균등하게 되는 거죠. 이거 혹시 잘 모르나요? 이거 유니가 나타내는 바가 혹시 뭐죠? 유니? 좋습니다. 봐봐. 이게 유니라는 게 뭐냐면 얘가 숫자 1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니콘이 뭐야? 뿔이 하나 달려있잖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유니폼, 모양이 다 하나잖아. 그리고 우리 유니폼 그냥 교복이라고 하기도 하고 유니폼이라고 말하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모양이 다 하나 아니니? 그러니까 사이즈는 다르겠지만 무슨 느낌인지 되셨죠? 네. 그래서 봐봐. 얘는 정확하고 균일하게 뭐냐? 얘 같은 색깔이야. 근데 뭐랑 같은 색깔이냐면 얘가 밑바닥이랑 아주 똑같은 색깔이야. 그럼 봐봐. 심지어 동물이 정확하게, 그 다음에 얘가 아주 균일하게 밑바닥이랑 같은 색깔이야. 봐봐. 얘가 밑바닥이 똑같이 어두운 색이었어. 그럴지라도 뭐하다? 쉽게 얘가 보일 수 있다. 뭐가 되면?
얘가 빛이 비춰지게 되면. 왜냐면 밑바닥이랑 물체랑 색이 똑같아. 근데 위에서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위에 부분이 구분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왜냐하면 얘는 어둡고 위에는 밝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뭐가 다르니까? 농도가 다르니까 쉽게 보여, 안 보여? 보이는 거지. 그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불을 다 껐어. 근데 여기만 밝잖아. 그럼 여기가 구분하기가 더 쉬워졌어, 어려워졌어? 쉬워졌잖아. 빛이 비쳤으니까. 무슨 말인지 됐지?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3번까지 우리 해결이 됐다고 난 볼게. 그 다음에 봐봐, 여기서부터 이제 제대로 시작하는 거야. 싹 다 지우고. 봐봐. 야, 우리가 이 카운터 쉐이딩과 옵티컬 플래트닝은 제대로 한번 이해 한번 해보는 거야. 한번 해보자, 이거. 4번, 5번 이해해보자. 봐봐. 여기서 이제 4번 문장 보시면요. 봐봐. 대부분의 동물들은 하지만 뭐냐면 are darker. 잘 봐. 잘 봐. 우리 above가 뭐지? 위지. 윗부분이 뭐하대? 어둡대. 근데 뭐보다? 아래보다. 그러면 위가 좀 어둡고 아래가 하얀색인 바다에 사는 생물체 혹시 떠오르는 거 혹시 있니? 뭐 거북이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좀 더 엄청나게 큰 사이즈로 뭐 돌고래 정도가 될 수 있겠지. 그럼 봐봐. 예를 들어 하얀색이 어두운 거라 해볼게. 그러면 돌고래 어떻게 그려야 되지? 물고기다. 와. 와. 고래는 위가 어두워, 그지? 네. 위가 어떻게 그려야 되지? 이거 혹시 뭘로 보이니? 이게? 어쨌든 야 위에가 좀 어두워. 그래서 위에 부분이 뭐하다? 얘는 지금 darker하다. 여기까지 이해되신 거 맞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봐봐. When they are illuminated, 얘네들이 비춰졌어요. 근데 어디서 비춰졌냐면 위쪽 부분에서 비춰진 거야. 그지? 그럼 봐봐. 위에는 좀 더 어둡고 아랫부분은 상대적으로 밝으니까 하얀색이지만 제가 좀 이거 밝은 색깔로 칠해 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위에는 좀 어둡고 아래는 좀 밝겠지, 그지? 이런 상황이겠지, 그지? 근데 그럼 봐봐. 얘네들이 위에서 빛이 비춰진 거야. 그러면 봐봐. 위에서 빛이 비춰졌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 어두운 등 부분은 빛이 비춰지겠지. 그지? 그럼 어두운 등 부분은 이렇게 빛이 좀 비춰지겠지. 맞죠? 그러면 얘는 조금 덜 어두워지겠네.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그리고 뭐냐면 and lighter belly, 조금 더 밝은 배 쪽 부분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어두워져. 위에는 햇빛 때문에 조금 더 밝아지겠지만 뭐야? 아래쪽은 반대로 얘가 빛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돼? 어두워져. 이해됐어? 그러면 얘가 윗면, 아랫면이 어떤 색조를 받은 거야? 카운터 쉐이딩을 받은 거 아니야? 반대의 색깔을 받은 거 아니야? 그러면 색깔이 여기는 더 어두웠지만 살짝 더 밝아지고 얘는 어땠지만 밝았지만 살짝 어두워지고 그러면 서로의 색깔이 약간 뭐가 되고 있다? 상쇄되고 있는 거 아닐까? 상쇄? offset 되고 있는 거잖아. offset. 아까 내가 말해줬던 것처럼. 이해되는 거 맞아? 그러면 요렇게 되면 봐봐. 요렇게 되었을 때 이 동물은 그러므로 몇처럼 보이냐면 하나의 색깔처럼 보이기 시작한대. 왜? 상대의 색깔을 가져오다 보니까 이게 서로 색깔이 뭐가 되고 있어? 상쇄되고 있으니까 뭐야? 하나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이게 하나로 보이니까 얘가 and지. 그럼 앞뒤 내용 어떻게 돼야 돼? 동일하게 가져야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뭐야? 얘네들이 이 밑바탕이랑 잘 섞인다, 섞이지 않는다? 잘 섞인다가 되겠지. 이해됐어요? 카운터 쉐이딩이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위장이 쉬워져, 위장이 어려워져? 쉬워지겠지. 이해됐지? 그러면 틀린 거는 무조건 5번일 수밖에 없겠네. 그럼 봐봐, 5번. 그러면 이러한 패턴의 잠깐만. 여기서 이제 디테일하게 한 가지만 보자. 이거만 하고 우리 시기장 가질 거니까. 컴마 다음에 올이거든?
혹시 컴마 다음에 올은 또는이 아닌 거 혹시 알고 있니? 아, 좋은 의견이야. 얘는 뭐냐면 동격이야, 동격. 컴마 올은 동격이 알겠지? 모의고사 지문에 나오거든? 포보 지문이라고 있는데 어쨌든 봐봐. 이러한 색채의 패턴이야. 즉 그것이 뭐다? 카운터 쉐이딩. 즉 요거. 상대의 색깔을 칠하게 되는 것. 예를 들어. 그러면 이와 같은 것들은 뭐냐면 이 생명체의 모양의 시각적 인상을 강조할 수가 있을까? 강조가 아니라 오히려 뭐 해주는 거야? 좀 약해지고 희미해지겠지.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막 팅팅팅팅 튀는 게 아니라 뭐야? 그냥 잘 섞이게끔 평평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장이 돼, 안 돼? 위장이 되는 거지. 그게 바로 뭐다? 카운터 쉐이딩이다. 이거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이러한 아주 비슷한 지문이 고3 지문에 하나가 있거든. 근데 봐봐. 이런 거를 이해해 본 사람, 얘가 농도다. 그 다음에 시각적 평평함이다. 카운터의 느낌을 아는 사람이랑 모르는 사람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알겠죠? 네, 쉬는 시간 갖고 가겠습니다.